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그 환승역 그리고 대전에 있는 복합 환승센터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러면 여러분은 왜 부동산 투자를 하십니까? 그리고 또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실까요? 대전뿐이 아니고 대도시의 경우에는 대부분 도로망, 즉 교통 인프라에 따라서 상권이 형성되고, 특히 그 중첩된 역 경우에 다시 말씀드리면은 환승역 주변의 상권은 당연히 그 최고의 입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전 1호선, 트램 3호선 교차하는 곳의 최고 역세권 환승역 주변과 복합 환승센터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환승역의 위치와 복합 환승센터가 역세권이 된다면은 이 지역의 개발 계획을 알아보는 것도, 그리고 발전 현재의 상황을 알아보는 것도 바로 그 여러분이 투자를 결심할 수 있는 중요한 모티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알고 인지하는 그 자체가 투자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역량 배가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여러분의 투자와 부자 마인드를 키워줄 것입니다. 환승역과 그 복합 환승센터 주변은 역세권입니다. 이른바 역세권이란 일반적으로 철도역과 관련 철도시설, 그리고 그 주변 지역을 포함하는 일단의 지역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보다 넓게는 뭐 지하철, 버스, 뭐 이런 그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그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형성된 다양한 상업 그리고 업무 활동이 이루어지는 일단의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도시에서는 보통 역은 일상적 교통수단으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죠. 뿐만 아니고 역은 대체로 접근성이 높고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상업, 업무, 숙박, 뭐 주거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성격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역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형성되는 역세권은 사람과 물자를 운송하는 교통의 결절지로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에 적합한 공간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복합 시가지가 형성되고 지하 공간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발 양상을 보이게 되는 거죠. 이 압축 도시 개념, 즉 컴팩트 시티인데요. 이 개념으로 도심의 고밀 복합 개발을 통해서 친환경적인 직주 근접형 도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또 역세권은 더욱더 주목받는 개발 대상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대전에서는 어느 지역이 역세권으로 부상되게 될 것인지 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게 이 녹색 라인이 대전 1호선 철도 라인이고요. 그래서 여기 파남역까지 가는 1호선 라인이고, 그리고 이 빨간색 부분이 지금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만 이게 트램 노선입니다. 2호선이라는 거죠. 2호선이고, 그리고 이 파란 라인이 요거 광역철도망인데 3차선이라고, 3호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늘은 이 환승역, 특히 환승역 부분에서도 뭐 보통 이 화면에서 보시면은 이 대전역 있죠? 이 대전역이고, 그리고 이 대동역, 그 서대전 내거리역, 서대전역, 그리고 이제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도마역이 될 거고요. 그리고 오정역, 그리고 출발지인 여기 신탄진역이 있어요. 여기는 뭐 환승역은 아닙니다만 기점이 되기 때문에, 거의 대전의 기점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복합 환승센터인 이쪽에 유성 쪽에 유성 복합 터미널인데 복합 환승센터라 불러요. 유성 복합 환승센터, 이쪽도 당연히 역세권이 되는 곳이고, 또 대전역도 여기도 뭐 혁신도시를 이미 들어올 거라고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도 당연히 환승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쪽에 여기 이쪽 용전동 쪽인데요. 용정동 이쪽에는 뭐가 있냐면은 대전 복합 터미널이 있어요. 대전 복합 환승센터가 되겠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 복합 환승센터는 세 개의 축이에요. 대전역 복합 환승센터, 그리고 대전 복합 환승센터, 여기는 이쪽 유성 복합 환승센터,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중심해서 말씀을 드리고, 환승역에 관해서는 여러분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서 오늘은 뭘 보시냐면은 그 지금 오정역 하고요, 오정역, 그리고 용두역은 현재 신설되지 않았어요. 근데 신설될 계획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상단 부분에 신탄진역, 이렇게 세 역을 제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신탄진역, 그리고 오정역, 그리고 용두역, 이렇게 환승역을 나머지는 말씀드린 대로 유성 온천역이라든지 정부청사역, 대동역, 이런 부분들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좀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다음 화면 보실게요. 이제 이 화면은 이제 그동안 한 10여 년간 뭐 계획도 많이 바뀌고 뭐 여러 가지 공전을 거듭해 온 대전 유성 복합 터미널 관련된 그림입니다. 이게 이제는 여객 시설 중심으로 2025년까지 완공될 거예요. 지난번에 대전시에서는 9일 시정 브리핑을 통해서 이쪽에 주택을 제외한 여객 시설을 중심으로 25년까지는 신속하게 건립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고, 또 시 재정을 투입해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행정 절차를 병행해서 사업 기간을 2년 정도 단축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원래 대전시는 2010년부터 4차례에 걸쳐서 유성 복합 터미널 조성하기 위해서 민간 사업자를 공모했는데 모두 무산됐어요. 그래서 공영개발로 방향을 틀었고, 당초 유성 복합 터미널을 2027년 12월까지 45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로 짓겠다 이런 계획이었었는데, 지난해 말 공공성, 신속성을 고려해서 주거 기능을 뺀 순수 터미널 건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완공 시기는 2년 단축되고 사업비는 당초 6천여억 원에서 3,450억 원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에서는 터미널 용지를 고속 시외버스 터미널 15,000회배, 그리고 지원시설은 11,000회배, 그리고 공공청사는 6,500회배로 나눴는데요. 버스 터미널은 대합실, 승하차장, 사무실 등 이런 여객시설 중심으로 조성을 하고, 현재 임시 운영 중인 여기 이제 사진에서 볼 거예요. 옆에 여기가 바로 이제 임시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유성 시외버스 정류장인데, 이것은 계속 사용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터미널 주변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장 116면을 확충했고, 인근 환승 주차장 210면도 연계해서 활용하겠다. 그리고 이제 지원시설 용지는 민간 분양을 통해서 컨벤션, 호텔, 클리닉, 복합문화시설 등을 유치하겠다. 그리고 공공청사 용지는 향후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해서 여유 부지를 남겨놓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변경을 보면 이쪽 부분이 지원용지, 공공청사용지 이런 부분으로 여유 공간을 남겨놓고 향후 지속적으로 민간 유치로, 민간 개발로 이렇게 말하자면 계속 발전시키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에서는 올해 말까지는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그리고 국토교통부 승인,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24년 설계를 거쳐서 내년이 있죠. 거쳐서 25년 말까지 완공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조금 축소해서 완공을 하고 계획을 잡고 있냐면, 사실 그 부동산 경기가 침체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 분양이 불확실하단 말이에요. 또 이쪽에 그 이 주변에 유성 이 주변에 보면은 그 5,200가구 정도 입주가 되는 유성시장 재정비 촉진지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따른 그 교통 대란, 또 전국 터미널 이용객이 좀 감소하고 있다. 이런 부분. 그리고 27년 세계대학 경기대회 교통 수요 등을 고려해서 이런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시에서는 밝히고 있는데, 공공정사 부지는 원가로 조성이 가능하고 향후 필요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기에 유후유 부지로 남겨두겠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데, 얼핏 보면은 유성 복합 환승센터는 축소돼서 건립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방금 그 시에서 뭐 밝혔던 내용들을 미루어 짐작해 보면 이쪽은 말이죠. 이쪽은 개발 여지가 충분히 있고, 뭐 또 뒤에서 제가 말씀드릴 텐데, 대전 고속버스 터미널, 이른바 대전 복합 환승센터의 그 사례를 보면, 여기는 상업지로, 현재도 상업지로 유성 전역이 뭐 굉장히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만, 이쪽은 유성 쪽에서 약간 북쪽에 있는 구암동이에요. 구암동인데 그린벨트도 많았고 했는데, 이쪽 지역은 당연히 또 제2의 유성 상권으로 부상될 것은 틀림없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유성 복합 환승센터를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참고하시고요. 여기는 뭐 이쪽 유성 쪽 대전으로 말하면은 유성 이 복합 환승센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성, 그다음에 기용전동에 있는 대전 복합 환승센터, 또 새로이 그 신개축이 되고 새로 혁신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대전역 환승센터, 이 세 축이 대전에서는 엄청난 상권이 형성될 거예요. 이건 틀림없습니다. 이 정도 유성 그 복합 환승센터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예, 이 자료는 저 대전 복합 터미널 관련된 사진이에요. 위에가 이제 보면은 대전 복합 터미널 서관이고, 이 말은 대전 우리 저 복합 터미널 갈 때 처음 만나는 건물이 이 건물이에요. 그다음에 그 약간 옆편으로 서편 쪽으로, 동편 쪽으로 복합 터미널 동관이 있죠. 그래서 이 터미널 복합 환승센터를 진입하다 보면 다리가 하나 보이잖아요. 이게 동관과 서관이 있는 다리가 하나 있어요. 이런 구조로 돼 있고, 이 사진은 이 대전 복합 환승센터를 중심으로 상권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나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쪽에 물론 이 병원도 한국병원일 거예요. 한국병원도 와 있고, 이쪽에 각종 상업시설로 많이 구축이 되어 있어요. 이미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이 가양동 쪽 인근이죠. 가양동 쪽에 주택 재개발 등이 계획되고 있어서 현재 상권으로도 매우 훌륭한 동부 지역, 대전 동부 지역에서는 제1의 상권이에요, 여기가. 그런데 여기는 이 상권이 더욱더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을 이야기해서 대전 고속 버스 터미널, 이른바 대전 환승센터,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동안 어떻게 또 상권으로 발전되어 왔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면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원래 그 대전 고속버스 터미널은 1979년 4월 20일 용전동 옛 나환자촌 자리에 터미널을 짓고 운영에 들어갔었는데요. 2009년에 이 복합터미널 완공 후에 고속 그 터미널 기능을 이전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복합터미널 서관, 승차장이 있는 곳이죠. 이곳은 원래 고속터미널이 있던 자리고, 대전 복합터미널의 부스는 본관인 서관과 별관이 동관으로 나눠져 있고, 서관에는 36개의 승차홈이 있어요. 그리고 동관에는 10개의 하차홈이 있는데, 고속버스 승차홈은 1번에서 14번, 그리고 29번까지고, 시외버스 승차홈은 15번에서 36번까지예요. 그 동관에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하차홈이 함께 순서대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관 1층에는 그 뭐 LCD 시간표들이 쫙 있고, 고속 시외버스 매표소도 있고, 이 대형 버스 대기실도 있고, 문제는 여기에 각종 상가와 프랜차이즈 대여점이 아주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동관 1층에는 특히 지하 1층에는 지하 주차장도 있고 지하 박차장이 있어요. 또한 그 동관 하차동에 버스 전용 주유소도 있고 버스 전용 1급 정비 공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인프라가 있는데, 그럼 그 지역에 어떻게 상권이 진행되어 왔는지 한번 볼게요. 두 건물의 지하와 2층을 각각 지하 주차장과 구름다리로 연결해 왔는데, 2층에는 작은 신세계 백화점인 신세계 스타일 마켓이 있고, 3, 4층에는 이마트가 있어요. 또 5, 6층에는 건물 주차장이 있고, 7층에는 이제 하늘정원과 우리 고객들을 위한 야외 장소가 있습니다. 서관 본관에는 신세계 스타일 마켓, 이마트 대전 터미널점, 그리고 이제 동관에 하차동이죠. 동관에는 영풍문고 대전 터미널점, CGV 대전 터미널점 이점에 있어요. 특히 영풍문고는 2007년 교보문고의 천안 이전 후에 2016년에 다시 돌아오기 전까지 대전광역시 관내 유일한 대기업 서점이었기 때문에 기대를 모았었죠. 하지만 대전광역시의 그 최대 버스 터미널임에도 불구하고 백화점이 지어지지 않았는데, 이는 대전광역시의 정책인 유통시설 총량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한인점과 백화점 등에 대한 대전광역시의 규제로, 백화점의 경우에 대전광역시에는 5개 말고 더 이상 짓지 말라는 규제였어요. 이 좁아터진 대전 땅에서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이지만, 이것 때문에 오히려 유성복합터미널이나 대전역 민자역사 등의 민간 투자자가 늦어져서 티스푼 공사조차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것이 있었어요. 좀 반성할 필요가 있고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터미널 주변 인근에는 원래 그 변변한 상업시설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2016년도경 이후에 다이소도 입점했고 병원이나 편의점, 패스트푸드점이 생기는 등 각종 상업시설도 많이 들어서고 있어요. 현재 더 중요한 것은 터미널 건너편 동편 쪽으로 힐스테이트 대전스카이 주상복합 건물이 지금 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명실공히 대전복합 환승센터는 대전 동부의 중심 상권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이쪽은 발전 중에 있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충분히 있다. 저는 감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또 다음 화면 보실게요. 오늘 화면은 이 대전역 환승복합센터를 간단한 그림 하나만 제가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림을 잠깐 보시죠. 그게 현재 여기가 대전역이고 여기는 컨벤션 센터, 교통 환승센터, 그리고 이거 문화공간, 이쪽에 대전역 복합문화 교류 플랫폼이 생길 것이고, 결국 대전역은 그 여러분 아시는 대로 KTX, SRT 동시 운행하고 있는 거고요. 이쪽은 지하철 연결되죠, 트램 연결되죠, 광역철도 연결되죠, 또 BRT 연결되잖아요. 버스 당연하고 택시 그렇고 이렇게 복합 환승센터가 맞아요. 맞고 그렇게 진행될 것이고, 제가 오늘 역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UAM 버티포트를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뭐냐면 Urban Ability Mobility인데요. 버티포트는
이 수직으로 착륙하는 시설이에요. 보트는 버티칼의 개념이잖아요. 수직으로 상승하는 착륙장이다. 이렇게 이게 왜 생기냐 이거죠. UAM 때문에요. 자, UAM 잠시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대전역 서광장이죠. 서광장 철도부지 약 7만 한 9천 해배 정도의 미래형 환승센터가 생긴다 이거죠. 미래형 환승센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전시에서는 28일 날 그 시장 브리핑을 열고서 대전역 미래형 환승센터 건립 계획이 국토교통부 대도시 권역 광역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래서 최종 선정됐다 이 말이에요.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는데 이번 그 미래형 환승센터 건립 사업은 총 사업비가 1,500억 원 그리고 29년에 준공한다 이거예요. 그 대전역은 일일 평균 이용객이 3만 7천여 명입니다. 전국 철도역 가운데 서울역, 동대구역 다음으로 이 대전역이 가장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역은 교통수단 간 환승 체계가 상대적으로 불편한 건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시설 개선이 빨리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국토부가 주관한 미래형 환승센터 공모 사업은 도심 환경교통 이게 바로 UAM입니다. 하늘을 나른 택시라고 택시죠. 하늘 나른 택시. 그래서 여기 수직으로 항공 택시가 내리고 오르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자리가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도심 항공교통 등 미래 모빌리티 상용화를 앞당기고 철도, 버스, BRT 등 기존 그 교통수단 간 환승 편의를 높이는 미래형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바로 이 사업입니다. 사실은 이런 사업에 12개 지자체가 참여했는데 대전역, 평택 지제역, SRT 정류장 쉬는 곳이죠. 그다음에 강릉역, 마산역 또 네 군데 역사가 최종 사업에 선정됐어요. 매우 축하할 만한 일이고, 여기는 제가 지난 콘텐츠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대전역 혁신도시가 있잖아요. 혁신도시가 있고, 여기가 또 UAM이 들어옴으로써 또 뭐 BRT 연결되고, 뭐 광역철도 연결되고, 트램 연결되고, 당연히 지금 이제 지하철 메트로 연결되고 하니까, 여기는 명실공히 대전역 복합환승센터가 맞아요. 저는 이거 다른 건데, 제가 지금 현재 유성, 그 다음에 대전, 용전동에 있는 그 대전역까지 복합환승센터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당연히 원도심입니다. 원도심 활성화에, 원도심 부활에 뭐 100% 기여할 것이고, 여기는 제1의 상권이 될 거예요, 이제 대전에서. 이거 확실한 것이고요. 여러분은 어떤 쪽에 투자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냐면, 이 대전역 주변에 이 주상복합 아파트들, 그리고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쪽 정동, 은행동, 선화동 이쪽에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쪽에 관심을 가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만은 대전역 복합환승센터가 여러분 투자 마인드 그리고 또 이러한 투자 마인드 고취돼서 부자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전에서 그 환승역 세 군데를 제가 여러분께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용두역입니다. 용두역은요 현재 없고 신설될 예정이에요. 여기는 그 광역철도 3호선과 그 다음에 1호선 지하철이 만나는 환승역인데요. 이곳을 예타나 이런 자료들을 제공할 때 제시된 자료를 보면은 이게 승하차 연수가 말이죠. 여기 보면은 여기가 한 4천, 3천, 7천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한 5천, 그래서 한 12,000 정도. 12,000 승하차 하는 인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활성화, 이 지역이 이게 이제 반경 500km 내, 500m 이내에는 이건 뭐 이게 이른바 역세권이죠.
지금 현재 역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린 역은 없어요. 생길 거예요. 근데 여기 500m 이내에는 다 역세권이죠. 그래서 이쪽에 보면은 여기 태평동이고, 여기 용도동일 텐데, 이쪽에 아파트들이, 현재 구축 아파트들이 있어요. 푸른매라든지, 유등마을이라든지, 이런 아파트들이 가격이 조금씩 오를 거고, 또 오르고 있다고 그래요. 조금씩 오르는데, 떨어진 상태인데, 이제 조금씩 오르고 있고, 그리고 이쪽에 용도동 쪽에, 용도마을, 미르마을, 이런 쪽으로 아파트들이 있고, 새로 또 신축, 재건축, 뭐, 재개발 중에 있으니까, 이쪽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위치는 현재 계획은 중구 오류동이에요. 192-2번지 쪽이고, 입지를 잠깐 살펴볼게요. 주거시설이 말씀드린 데 다수 분포하고 있고, 북쪽으로는 유등천, 그리고 이게 지금 곡선 반경 500m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고, 접근성을 볼게요. 오류로 또 이 어덕마을로가 있어요. 이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고요. 당연히 말은 선상 역사인데 신설입니다. 그래서 기존 호남선 활용하고, 그래서 주거 밀집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투자 가치가 있는 곳이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접근성이 우수하고, 부본선 설치 공간이 협소한데, 대전 1호선과 환성 동선이 매우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건 유동인구가 말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승하차 인원들이 바로 유동인구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한번 살펴보시고, 다음 화면 보실게요. 요번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정역이에요. 오정역은, 저기 대덕구 중리동 쪽에 있을 텐데, 이건 오정역 괄호 열고 한남대역 괄호 닫고, 이렇게 확정이 됐다고 그럽니다. 이게 한남대학교가 이게 반경 500m 이내에 들어있지 않은데, 이게 직선거리 한 700m쯤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합의가 됐다고 그러네요. 역사 이름은 그렇게 하기로 했고, 여기도 보면은요, 2,500명이죠, 승차가. 그 다음에 하차는 한 900명. 승차, 이쪽 계룡 신탄지 쪽으로 봤을 때, 이것도 한 1,000명 볼 수 있고, 2,300명. 이것도 보면은 한 10,000명. 네? 한 5, 6천 명 되겠네. 5, 600명 5, 6천 명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편이죠. 추측이 되니까. 여기는 오정역인데요. 여기는 뭐, 신설될 거예요. 신설될 거고. 이게 입지 특성을 보면은 주거 학교 밀집 지역이에요. 그리고 승객 수요 다수 예상이라고 말씀드린 대로, 승객이 많을 것이고, 한남대가 1.4km네요. 아마 직선거리 700m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전 2호선과 투램이죠. 요정역이 환승 가능한 그러한 역이다. 그래서 환승역으로 꼽았어요. 그 주변 도로 접근성을 보면은 한밭대로에서 정거장까지 접근성 용이하고 160m 인근 대전 2호선 오정역에 계획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500m 반경으로 봤을 때 이 안에 있는 이 지역이 역세권이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역세권은 제가 모두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쪽에는 뭐 이 상업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배후 주거단지도 있고 하니까 여기 투자 요충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종합 검토 의견은 어떻게 했냐면 역설치 여부에 대한 철도공사 협의가 앞으로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 2호선 오정역과 환승 및 옥천 연결선이 또 있잖아요. 여기 옥천과 연결되는 기존 철도를 이용하는 노선이 또 신설되니까 그렇게까지 가면 이게 삼중 환승역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은 오정 수산시장도 있고 여기 매우 발전 여지가 있는 곳이고 투자 가치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실까요? 네, 이거 마지막 화면인데요, 여러분. 신탄진역입니다. 신탄진역은 이게 말하자면 환승역은 아닙니다. 기점이죠. 출발 기점인데 제가 오늘 여기서 발전 여지에 있다고 꼽은 이유는 이게 한 8,000명 정도의 유동인구가 생겨요. 이 역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적 부분, 대전의 대적이 북쪽인데 이쪽에 발전 여지가 있는 곳으로 저는 꼽았습니다. 정거장 위치는 뭐 신탄진동에 생길 것이고 여기도 당연히 주거 밀집 지역입니다. 또 북쪽으로 금강이 있고
또 이것도 그 기존 역사를 활용할 것 같고, 이쪽은 청주로도 바로 연결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청주로 건너가면 청주 쪽으로 건너가는 거거든요. 도로망이 발달해서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고 주거 밀집 지역으로 소유 증대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 말씀드렸고요. 지금 여러분 지금까지 복합 환승센터하고 환승역을 중심으로 상권 형성과 발전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환승역의 경우 오늘 말씀드린 곳 이외에 서대전 사거리역, 서대전역, 그리고 대동역, 정보청사역, 유성온천역 등이 있습니다만 이것들은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고 이미 지난 콘텐츠에서도 여러분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번 콘텐츠에서는 생략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정보는 늘 새롭고 정확한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속해서 제 채널을 시청하시면 대전에 대한 투자 마인드가 형성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